어서오세요. 자, 이제 오늘은, 육식갑자가 끝나고 이제 다음 격가 그러시죠? 예, 그러면 이제 책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서요. 앞에부터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고 28페이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순서는 그렇죠. 뭐 그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고 음양에서 그 사상이 나왔죠. 사상은 소양, 태양, 소음, 태음.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상에서 요 밑에 이제 오행의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요거는 아시죠? 사상에서 이제 토가 꼈으니까 오행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음양, 오행을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결국은 이 사상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목이다, 화다, 금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토라는 개념을 이제 쓰긴 쓰지만 토라는 개념은 어떤 그 절대 개념이 아니에요. 토라는 개념은 물론 중앙이고 중정이고 뭐 무욕이고 이런 거지만 어느 것과 섞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토의 아주 그 고유한 기질만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래서 사상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란 말이죠. 똑같이 무토라 하더라도 무인 그럼 뭐 어디로 치우친 거예요? 동남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똑바를 수가 없다니까요. 치우친 거잖아. 그죠? 어딘가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적인 척 하는 거지 실제로 중심적인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논하는 것은 목화금수란 말이에요. 응? 목화금수의 사상에서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 응?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상에서 그 이게 8개가 나왔거든요. 8개. 8개가 뭐예요? 건태이진, 손감, 간, 리. 건태곤, 간곤. 건태이진, 손감, 간곤. 예. 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늘,
이게 뭐 하늘, 연못, 불, 우레, 바람, 물, 산, 땅 이렇게 이제 8가지 기질이 이제 나왔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게 이제 주역의 이제 이렇게 그 생성 과정이죠. 그러니까 뭐 양양, 음이 나왔는데 음에서 양이 나오고 또 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분화해서 또 나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손, 이거는 그 뭐 이렇게 이제 요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거는 곤 이렇게 해서 이제 8개가 나온 거거든요. 이제 8개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어떤 이제 그 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이 천지에 나타난 어떤 그 상을 8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8가지의 어떤 심볼이죠. 심볼로 정의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또 합쳐가지고는 여기서 뭐 이렇게 합치면 또 뭐다. 뭐 이렇게 합치면은 또 뭐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6효가 나온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합쳐져서. 6효가 나온 거고, 이제 이게 이제 발전된 게 이제 주역이고, 그 다음에 6효고, 뭐 이런 거죠. 6효고, 뭐 대정수, 뭐, 그 다음에 뭐, 하락이수,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명리는 이제, 물론 명리에서도 이런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하지만은, 명리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방향을 좀 틀었죠. 그래서, 오행을 가지고, 어떤 그 오행의 조화에 의해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오행의 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안에도 이게 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뭐 바람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어려우니까 조금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좀 바꾼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원리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제 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지금 이번 장은 조금 더 이제 깊이 연구해 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이라는 목론인데 목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목이라는 것이 이제 육식갑자에서도 이제 여러분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그리 어렵진 않을 거예요. 목은 뭔가 이제 추진해 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해 가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목이라는 것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저것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뭐 팔자 안에 뭐 인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인이 이게 이제 이쁜 것인가 안 이쁜 것인가? 또는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안 이뻐도 소위 말해서 돈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영양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이게 남편인데
예? 여자 팔자 이게 남편인데 이 남편이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식갑자 할 때는 성질이 더러운지 성질이 부드러운지는 알았어요. 예? 그건 좀 알겠죠? 느낌상.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응? 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예를 들면 뭐 부드럽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부드럽다고 고집 없는 건 아니거든요. 주관 없는 거 아니고. 그리고 못됐다 그래, 좀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응? 나한테, 이게 꼭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질은 좀 거친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기질이 강한데, 그래도 돈은 꼬박꼬박 잘 갖다 주고, 뭔가 가장으로서 책임은 잘 져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맛에 또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라는 특징 자체는 이거 자체가 그냥 소모예요, 소모. 예. 그러니까 목을 딱 보는 순간 뭔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목운을 걸어갈 때 사람이 에너지가 그래서 넘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이렇게 팔딱팔딱팔딱 뛰어다니죠? 그러면 나이 먹으면 다 점잖은 게 아니라 나이 먹어도 저거 만나면 이제 팔딱팔딱 난리가 나요. 할머니 사귀고 할아버지하고 연애하고 이제 그럼 뭐 난 뭔가를 죽기 전에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그렇고 나이 물론 기본적인 그런 게 있지만 나이 먹은 것과 관계가 전혀 없고요. 애들도 어려서 이 정반대 금운이나 이런 거 만나면은 에너지처럼 군단 말이죠. 응? 그래서 이제 목을 쓰는 것 자체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차용해서 쓴다. 미래를 차용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외상. 아니, 외상. 요즘 외상을 뭐라 그래요? 요즘 외상이 아니죠. 이거 뭐 대출, 할부, 이거 다 외상 아니에요. 그쵸? 카드 긁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다. 카드를 긁어도 일시불만 긁고 사나요? 할부도 가끔 끊죠. 그게 이제 다 외상 거래예요. 하여튼 뭐 엄마한테 빌리든 아빠한테 빌리든 나중에 줄게 그래놓고 떼어먹는 것도 다 외상 거래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이라는 성질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이 간섭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이만큼인데 저 위에 이만큼 꿈을 꿔요. 목이라는 특징 자체가.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느낌상으로 봐서는 발전지향적인 거죠. 발전지향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뭔가를 이렇게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홀딱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 자체만 놓고 그런 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있어야 그러니까 돈은 아무나 빌리나? 능력이 돼야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또 능력인 거예요. 앞으로 내가 돈 많이 저쪽에다 투자 벌 건데 나한테 투자 좀 하시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도 있는 거고 뭔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서 뭔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드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 직장을 새롭게 바꾼다. 굉장히 이게 불편한 일이에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데 이제 목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목이라는 성질이 있어야 계속 지속적인 발전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을 잘못 쓰게 되면은, 이제 큰 빚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것이
평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태가직이 나오나요? 아, 불급 나오네. 불급한 게 있고 태가가 있어요. 자, 목의 평기를 한번 볼까요? 목의 평기를 이제 부하라고 하는데, 부하. 뭐 이름이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이건 이제 황제내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제 생각하고 이제 이 해석하고 이제 같이 섞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목이 예? 잘 들으셔야 돼요. 목이 수생목을 잘 받아서 목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부하라고 한다. 첫 마디에 딱 이렇게 써놨죠. 수생목을 잘 받아야 하느니, 만약에 수생목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목은 분명히 있는데, 목은 분명히 활동할 상황이 돼 있는데 수생목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 목이 어떻게 쓰이냐 하는 거예요. 풀이라고 생각해봐요. 풀인데 물이 없어. 싹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죽겠죠. 근데 목이라는 건 계속 뭔가를 시작하죠. 그럼 시작했다가 얘가 계속 자랄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수의 바탕을 딱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목뿐만이 아니라 그 전계절의 힘의 생을 받지 않으면 목이 목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은 이제 특별히 목의 그 작용 자체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발진하려고 하는 힘인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진을 한단 말이지. 예?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약에 갖춰져 묘목이 이렇게 사주에 있는데 운에서 이제 임묘진 이런 거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목이 막 이제 활동을 개시를 할 거 아닙니까? 더 적극적으로 아주 세게. 근데 팔자에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이걸 목을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건 수생목 잘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풀을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물을 꾸준히 잘 주면 어쨌거나 잘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씨앗 시절에는 물만 잘 주면 잘 자라요. 애들 왜 젖만 주면 막 쑥쑥 자라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그런 것처럼 쑥쑥 잘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이 너무 이제 기운이 지나친 것도 아니고 부족한 상태도 아닌 상태를 목의 평기 부하라고 이제 하는데, 그 역할과 모습이 잘 유지될 때를 말한다. 그리고 기온적으로도 너무 이제 차버리면은 목이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춥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생목을 받는 게 아니고 수에 찌그러져 있잖아. 이거는 그렇죠? 너무 억눌러져 있죠. 이거는 이제 잘 되는 게 아닌 거죠. 뭐 밤에 났다. 근데 이제 뭐 진월쯤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환경을 잘 보셔야 돼. 응? 온도와 습도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잘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하는데 수를 이렇게 그 바탕을 두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고 바닥을 이렇게 훑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일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였다는 얘기. 그걸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과 그냥 즉흥적으로 막 생각나서 하는 사람과 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황제의 경 소문의 우기 7편에서는 그것을 부활하였다. 목이 수생목을 잘 받는다는 것을 바꿔 말할 때 수의 조절력을 잘 받았다는 뜻으로 튀어나가려는 목의 성질을 억제하려는 수의 성질이 잘 조절되는 것을 수의 성질이 잘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화를 도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오행의 조화가 순탄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목이 부화가 되면 그 기가 단정하고 성품은 수려한 태도를 가지며 그 쓰임은 고두면서도 유연한 특징을 갖는다. 부화가 된 목, 그 변화는 만물의 개화로 이어지고 그 역할은 발진과 확산이며 온화하면서도 화합적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추진하는 것은 똑같은데, 예?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조율 있게, 그러니까 어떤 조절력을 갖고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고 그냥 움직이게 되면은, 예? 그냥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수생목을 못 받고 하루 움직였죠? 그렇죠. 움직였으면 이거는 즉흥적인 거예요. 굉장히 대책 없이 일단 자기 오늘 아침에 떠오른 생각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허술하겠어요. 근데 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준비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나온 어떤 그 생각을 통해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쉽게 꺾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속 한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갈 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밀고 가다가 안 되니까 툭 꺾여. 그럼 또 모근이니까 다시 또 시작해. 탁 꺾여. 이제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봤죠.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수부족의 문제다는 거지. 딱 보면 저기 수부족인지 금부족인지 목부족인지 이제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 밑바탕을 깔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목으로서 가장 평할 때. 그러니까, 목이 너무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목은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가을 기운이죠? 목이 너무 이거는 어떻게 되면 말라붙었죠? 예. 이런 경우에도 목이 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하여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목이라는 것은 발진인데, 그쵸? 발진하는 거고, 뭔가 새 출발이고, 어떤 미래를 향한 어떤 변화고, 이런 것인데, 이제 이런 게 안 된다 말이죠. 응? 안 된다는 거지. 또 여기서 와서, 운에서 와서 자꾸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금방 일어났다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애로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목이 움직이는데 꺾겠네. 그러면 금방 하다 말겠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의 불급. 이제 이런 게 이제 목에 이제 불급된 거예요. 이런 게. 수생목을, 목이 있는데 수생목을 이제, 못 받거나, 아까처럼 막 이렇게 얼어 있거나, 그럼 이거는 분명히, 이제, 물론 좀 내용은 달라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수생목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음에 너무 억눌려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목이 그러니까 수생목을 못 받거나 근극목을 너무 받으면 불급해지게 되는데 또 이 불급해지는데 금극목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목이 발진하지 못하는 목이 목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불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급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화만 와주면은 어떻게 해요? 화만 와주면은 불급을 면할 수가 있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거는 원국에 이거는 근거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예외로 빼버린 거고 일단 이런 경우, 응? 그다음에 뭐 여름에 이렇게 여름에 막 더울 때 태어났는데, 예? 이게 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응? 수가 없고 뭐 오, 사, 진, 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에서. 그러니까 축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생화를 그냥 막 지나치게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불급이 아니지. 이거는 좀 목에 이거는 좀 태가로 넘어가는데 불급이 아니고 하여튼 수생목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의 불급에 의해서 화의 태가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이 목이 목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수생목을 못 받거나 근극목을 너무 받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목이 확 억눌러져 있는 상태.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목이 이제 역할을 안 하면은 이제 목의 불급은 반대로 뭐가 강해져요? 금이나 뭐 이런 게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금이나 수가 막 너무 강해서 그걸로 이렇게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목이 발진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약간 변화가 없겠죠. 예. 직장 다니면 그냥 말뚝이요. 말뚝. 팍 박아져가지고 꼼짝도 안 해. 10년 후에 가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목에 불급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33페이지 그 황제내경 그 두 번째 단락부터 황제내경의 내용을 풀이하면 위안은 목이 심하게 억제되어 생기가 뭐 책 없으세요? 생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평이해지는 모습을 말하니 변화와 개혁이 없어 만물이 오히려 시들게 되는 것이다. 시드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움직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사업으로 치면 사업이 시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음기가 강하여 기를 끌어모으려고만 하니 몸은 살찌고 풍성해 보이나 인색하고 두려움이 많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금의 태가와 같은 얘기거든요. 반대로 목이 약해지니까 금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금은 필요하지만 금이 너무 강하게 되면 사람이 인색하고 두려움이 많고 아주 답답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목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개혁적이고 약간 진보적이고 이런 특성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제 목이 약해지니까 고리타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목이 약하니까 이제 시키는 거는 잘해요. 근데 새롭게 뭘 알아서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제한돼 있죠. 예, 그러니 쓰임이 작으니까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사장이라면은 답답한 인간을 저기 어디 부사장에다 올려주겠어요? 안 올려주겠죠. 당신은 그것만 잘하니까 그것만 하세요. 이렇게 시키겠죠. 만물은
만물의 빼어남이 껍질이나 내부에 갇혀서 발산하지 못하여 오히려 움직임이 쪼그라들어 아름답지 못하고 찌그러들어 옹졸하고 느려진다. 목이 억제되면,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이게 움직임이 없으면은 움직이지 못하면은 이게 목을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있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사주를 제대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있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남편이 집에서 출근도 안 하고 맨날 TV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면 있긴 있죠. 예.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 짓도 안 해요. 리모컨만 잡고 있어요. 때 되면 밥만 먹고. 예. 저녁이면 혼자 술 먹고 친구도 안 만나고. 아주 답답하죠. 있긴 있어 남편.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 소통 역할을 못하는 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있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목이라면은 이제 남편이 뭐요? 불급돼 있는 거죠. 불급돼 있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답답한 인간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찔끔 뭐하다 그만두고 찔끔 뭐하다 그만두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응? 자, 그 다음에 목의 태가 이제 그 불급을 위하라 그러고 목의 태가를 이제 발생이라고 합니다. 발생지기. 목이 이제 태가 목이 수생목을 받지 못하고 목생화만 너무 지나쳐서 이게 이제 발생지기거든요. 이게 6월이 아니라 6월이 아니라 뭐 한 진월쯤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목이 어떻게 돼? 튀어나가려고 그러겠죠. 그쵸? 막 목생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생목은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막 브레이크 없는 열차와 같이 막 달려가게 돼요. 응? 그러니까 목이 너무 지나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또 화대운 만났다고 쳐봐요. 그럼 목이 어떻게 돼? 수생목도 못 받은 놈이 화를 살리기 위해서 무한정 질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주하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목의 어떤 그 지나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목생화려는 기질이 너무 지나쳐서 위로 솟구쳐 오르려고만 한다 그 말이에요. 응? 그 수가 있어야 어떤 이제 이 수라는 것이 화운이 와도 화가 너무 지나치게 솟구치지 못하도록 무슨 역할을 해요? 견제를 해주는데 견제가 깨졌단 말이죠. 응? 팔자에 수가 없으면은 그런 어떤 기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에서 부정적 심리예요. 응? 부정이란 말이죠. 왜? 이게 수렴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뭘 투자할 때 잘 될 거하고 지금 안 될 거하고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잖아요. 땅을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저거 올릴 것도 생각하고 지금 갖고 있다가 묶여가지고 망할 것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자 나갈 것도 생각. 그러니까 부정적인 심리가 강하면 안 해요, 사람이. 그게 강한 사람들은 맨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는 게 많고,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친 사람들은 뭐든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긍정적인 면으로만 생각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막 일을 벌리겠죠. 네? 일을 막 벌리고 다닌단 말이죠. 이제 저렇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